주인공 미주는 언니 기주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쉬자. 어제 악몽을 꿔서 그런가 힘드네. 언니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언니를 돕기 위해 늘 붙어 다녔습니다. 언니도 나처럼 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게. 너는 엄마를 닮아서 그래. 나는 아빠를 닮았잖아. 네, 두 자매의 아버지도 시각장애를 가졌고 유전이 된 건 언니 쪽이었죠. 그런 생각 해봤니? 혹시 언니가 없어지면 어쩌나? 없어져? 왜? 언니 어디 가? 나 두고 가려고? 언니는 항상 무서웠어. 눈이 보이지 않는 나를 엄마 아빠가 버리는 거 아닌가 하고. 어린 미주는 언니가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미주야, 언니가 부탁이 있는데 내 꿈을 사줄래? 지난밤에 꾼 악몽을 사달라는 기주. 이런 악몽은 며칠 지속되거든. 근데 누가 사주면 멈춘대. 나를 위해 사줄 수 있을까? 미주는 망설입니다. 악몽을 산 사람은 악몽을 대신 꾸게 되죠. 하지만 앞은 보이지 않는데 왜 꿈은 생생할까? 정말 싫어. 언니 내가 사줄게. 걱정 마. 내가 살 테니까. 날 위해 그래주겠니? 자기만 눈이 보이는 것이 늘 미안했던 미주는 결국 악몽을 사버립니다. 그날 밤 악몽을 산 것을 후회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문득 어떠한 악몽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죠. 하지만 이내 잠들어 버립니다. 다음 날이 되고 악몽에 시달리다 겨우 벗어난 미주. 보통의 꿈들이 서서히 잊혀지는 것과 달리 이 꿈은 계속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은 아침입니다. 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시간을 말해주죠. 하지만 언니 뭐야 이게? 왜 이래? 네, 미주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주는 어딘가에 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건 웃음소리. 며칠이 지나고 자매의 부모는 둘을 격리시켜 놓습니다. 언니 때문이야. 말 좀 해봐. 언니가 나한테 준 악몽 때문이잖아. 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거래가 있은 후 기주는 눈을 뜨고 미주는 눈이 멀었습니다. 마침내 부모는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냥 하려고 했던 대로 해요. 그래도 어떻게? 미주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입 하나라도 안 줄이면 전부 죽게 생겼는데. 나라고 기주가 눈 뜨고 미주가 눈이 멀 줄 알았어요? 미주는 엄마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병원 가요? 눈을 치료하는 줄 알고 들떠 있었죠.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걷다가 어떤 장소에 다가갑니다. 멀리서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죠.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 거야. 엄마는 어디 가려고? 엄마랑 아빠는 시내에 나온 김에 장 좀 봐오려고. 엄마가 준 감자칩 한 봉지를 들고 미주는 기다립니다. 눈을 치료할 수 있단 말에 마냥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저물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문득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언니는 항상 무서웠어. 눈이 보이지 않는 나를 엄마 아빠가 버리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습니다. 기주가 악몽을 판 이유, 그렇게 자기의 눈을 되찾고 미주의 눈을 멀게 한 이유. 기주는 자신이 버려질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외출 갔다 돌아온 수녀에 의해 미주는 보육원에서 살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의심은 나이가 들수록 커져갔고 그것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증오가 되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진사도 똑같아요. 눈이 멀었거든요. 렌즈를 통해서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눈이 먼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주는 웃고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웃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31살이 된 그녀는 보육원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고 이 남자는 보육원의 봉사자인 중섭이란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노을이 지고 있죠? 미주 씨는 노을을 볼 수 없지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노을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미주 씨가 그려내는 그 모습은 어떻게 하더라도 진실일 테니까요. 우리는 보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고자 하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중섭이 사진 한 장을 찍고 말합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전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 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저와 미주 씨는 같은 부류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미주는 중섭의 말이 마음에 듭니다. 그 말이 그녀의 눈이 되고 중섭은 어느새 호감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아기의 달큰한 향기도. 어쩌면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그 향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절대 안 돼. 단호한 수녀. 그녀는 중섭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음침해. 감이 좋지 않아. 겪어봐서 알아요. 좋은 사람이야. 내 눈이 되어줄 거예요. 보는 눈은 잃었지만 마음의 눈은 잃지 않게끔 너를 가르쳤지. 하지만 아직 아니구나. 가족이요. 가족을 원해요. 맥락에서 벗어난 말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주는 자신을 버린 부모와 눈을 멀게 한 언니를 증오하고 그 때문에 눈과 가족에 집착하고 있었죠. 그녀의 말을 듣고 수녀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한테서 아기 향이 났어. 분명 미혼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 향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나는 분명 맡았단다. 그 달콤한 향을. 그 뒤에 숨은 피비린내를. 네, 수녀가 미주를 애틋하게 여긴 건 수녀 역시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후각은 매우 뛰어났고 중섭의 피비린내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것들이 맞물려 결혼을 반대한 것이었죠.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제게 눈이 돼줬어요. 한번 떠진 눈을 다시 감고 싶지 않아요. 수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주는 중섭과 결혼합니다. 내 말은 틀린 적이 없단다, 미주야. 이곳은 중섭의 집, 둘의 신혼집이자 중섭의 작업실입니다. 결혼식 이후 반년이 흐른 시점에서 미주는 수녀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말하고, 웃고, 친절하고. 결혼 전이랑 바뀐 건 없는데 그것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 물어보면 내 앞에 없는 것처럼 말을 안 해요. 중섭은 꽤 부유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죠. 결혼한 뒤에 알게 된 건 그의 작품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었죠. 그래, 나도 걱정이 돼서 가위를 시켜서 뭐 좀 알아봤단다. 가인은 수녀의 수행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수녀를 위해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미주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작품은 재벌이나 유명 가문, 부어들한테 팔리는 모양이다. 비밀 전시회를 열지. 초대장이 있어야만 참석할 수 있어. 그곳에서 경매가 시작되고 보안은 너무도 철저하단다. 누구도 어떤 사진을 파는지 알지 못해. 그 말을 듣고 미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가끔 그의 인기척이 사라져요. 나중에 마당에 딸린 작업실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날이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이 울음소리랄까? 돌아온 그 사람한테 아기 향기가 나요. 그리고 말을 끝맺지 않아도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비비린내죠. 그러니 수녀님 부탁드릴게요. 햄버거 아저씨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햄버거 아저씨는 보육원 봉사자를 말합니다. 전직 형사이자 탐정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는 보육원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뭘 해주길 바라니?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싶어요. 찜찜하면 그냥 끝내는 건 어때? 아니야, 그냥 알아보고 싶어요. 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그것은 누군가를 떠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미주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강제할 이유, 그리고 이상합니다. 너 뭔가 있구나. 심성이 여리고 착한 미주가 사설 탐정까지 부탁하는 건 어딘가 이상했죠. 미주는 고백합니다. 신혼여행에서부터 중섭은 줄곧 아이를 원했고 임신을 거부하는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줬습니다. 그건 부탁이나 보채는 게 아니에요. 은근한 협박 같았죠. 아이를 좋아했잖아. 보육원 아이들도 무척 좋아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해서 낳고 싶다기보단 그냥 뭔가 다른 일 때문에 납자는 사람 같았어요. 수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위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부탁한 건 들어주마. 아이는 갖지 말거라. 전염이 강한 불행은 어디로든 퍼지거든. 그날 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중섭은 미주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수녀가 왔다 간 걸 알지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묻지 않죠. 아이 생각은 어때? 마음이 바뀌었어? 말했잖아. 왜 자꾸 그러는데? 이제 거절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그럼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함부로 얘기하지 마. 넌 날 잘 몰라. 그래, 몰라. 근데 얘기해준 적도 없잖아. 지금 말해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것처럼 입을 열다가 이내 침묵합니다. 대신 술잔에 술을 따라서 자기 앞에 한 잔, 미주 앞에 한 잔,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이상합니다. 미주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혀. 술이 도움이 될 거야. 한 모금 마시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줄게. 그 말에 미주는 술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지만 이내 후회합니다. 갑자기 눈이 감기고 몽롱해집니다. 이 술, 원한다면 당신 부모랑 언니도 죽여줄 수 있어.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어때? 그 정도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그 말은 마치 꿈처럼 스쳐갑니다. 잠에 빠져들고 있었죠. 미주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미주의 눈이 보입니다. 누군가를 따라서 그녀는 지하실로 내려가죠. 남편입니다. 그를 부르지만 여보, 대답이 없습니다. 몸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 뒤에 미주가 기억한 것들은 단편적입니다. 그녀를 막아 세운 온기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손들에게 겁박당하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중섭을 봅니다. 중섭은 그녀를 외면한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겁박에서 풀려났을 때 그녀는 수많은 원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 순간 그녀를 막아세웠던 영혼들이 그녀에게 빛을 비추고 그 어둠과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떤 모습과 마주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다음날 미주는 소파에서 눈을 뜹니다. 어젯밤 겪은 일로 술에 약을 탄 건 아닌지 의심하지만 애초에 눈이 보인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기 싫은 건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건 나 때문이야. 하지만 어제 먹은 술잔을 만지자 그 찜찜함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몇 주 뒤 화장실에서 미주와 가희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희의 손에 들린 건 임신 테스트기였고 선명한 두 줄이 보입니다. 가희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주야, 너 임신했어. 미주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산모님께서 가진 유전체는 길고 긴 설명이 이어지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유전입니다. 미주가 가진 장애는 아버지를 거쳐 미주에게서 아이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수녀가 했던 말을 떠올리실 겁니다. 아이는 갖지 말거라. 전염이 강한 불행은 어디로든 퍼지거든. 아이를 갖기 싫었던 건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유전 때문입니다. 미주가 진료실에 나가기 전에 의사는 여운을 남깁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가희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 말이 떠오릅니다. 네, 미주는 낙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눈치챈 가희는 설득하기 시작하죠.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안 돼. 그럴 순 없어. 당연히 낳아야지. 하지만 이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 가족에게 버림받고 장애와 함께 그 상처를 짊어진 미주에겐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넌 몰라. 내가 어떤 심정인지.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그 말 취소해줬으면 좋겠어. 가희가 이토록 화를 내는 건 그녀에게도 같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임신 중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태아가 자폐를 가질 거란 진단을 받았죠. 그때도 미주처럼 낙태를 생각했지만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그 아이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아이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실수한 걸 알지만 미주 역시 감정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자기 삶을 원망하면서 자살하는 것도 선택이야? 너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미친 거 아니야? 어디 혼자 잘해봐. 뒤늦게 후회하지만 가희는 이미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가희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갔단 걸 기억합니다. 처음엔 희망이었습니다.
장애가 사라지길 기도했지만 출산이 임박할 때부턴 아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가희와 다릅니다. 사랑받고 자라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가희와 짐짝처럼 버려진 미주. 엄마가 된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자기를 버린 엄마가 떠올랐고 아이를 사랑해줄 자신이 사라집니다. 진짜 할 거야? 수술 시간을 코앞에 두고 가희가 설득합니다. 다신 안 볼 것처럼 헤어졌지만 미주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건 바로 가희입니다. 할 거야. 단호한 미주. 결국 수녀의 말을 전하는 가희. 낙태는 안 된다고 하셨어. 그래도 할 거면 다시는 보육원에 올 생각하지 말래. 자기를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사실 아이를 갖지 말라는 것 자체가 가톨릭 교리에 어긋납니다. 미주를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 수녀는 수녀였던 것이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네. 내 마음을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하지 마. 너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보육원 식구들이나 수녀님들도 당연히 도울 거고. 아이는 행복할 거야. 아니, 아이는 자기 눈을 싫어할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둠과 마주하겠지. 자기를 낳은 나를 원망하면서. 평생 원망하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 가희를 두고 미주는 수술실로 향합니다. 산모님, 준비되셨죠? 마취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는 의사. 미주의 다짐은 확고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들여보내주세요. 아이 안 재워도 돼, 미주야. 아이 눈 고칠 수 있어. 나와도 된다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수녀와 미주는 단둘이 있습니다. 시술비는 전부 내가 부담할 거다. 가희도 그렇고 보육원 식구들, 봉사자분들 십시일반 보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낙태 계획을 들었을 때 수녀는 전 세계의 수녀원에 연락을 취했고 치료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해주는 조건이 이상했죠. 당장 보육원으로 와라. 그리고 이혼해. 그 말은 이상하다 못해 섬뜩합니다. 카톨릭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남편의 들이켜달라고 했던 일과 맞물립니다. 알아보신 거죠, 중섭씨 과거. 그래. 그래서 너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알려주세요. 그걸 알아야 결정을 하죠. 살인자란다. 나 아이 가졌어. 중섭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미주. 중섭이 살인자란 말만 남긴 채 수녀는 어떤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남아 스스로 확인하기로 하죠.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섭을 떠나는 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버림받는 일입니다. 그날 내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강제로 한 거야, 그치? 대답하지 않는 중섭. 술잔에 술을 따릅니다. 이번엔 미주에겐 주지 않습니다. 비난할 생각은 없어. 이미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하지만 아이는 지울 거야. 그러지 마. 허락 못해. 내 몸이야. 내 아이고. 내 아이기도 하지. 아니, 그냥 날 닮았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조건이 있어. 그럼 나갈게. 수녀에게 들은 얘기는 숨긴 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유난히 술을 많이 마신 중섭은 조금씩 정신을 잃어가고 잠결에 이야기를 들려주죠. 내가 살던 마을은 꽤 가난했어. 그래도 인심은 좋았지. 먹을 게 부족할 땐 서로 나누고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외상을 곧잘 해줬어. 근데 언제 날개라도 달 수 있으면 사람들은 그 시궁창에서 벗어나려고 했지. 그렇게 탈출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는 줄 알아? 사람을 돕는 위치, 선행을 베푸는 자리.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사람들 눈엔 그 자리가 무척 멋있었나 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사람들이 왜 착한 사람을 칭찬하는 줄 알아? 그리고 왜 그 자리를 원하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선해서가 아니야. 남을 욕할 수 있는 도덕을 갖고 있거든. 어느 날 자기를 박사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찾아왔었어. 이상한 말을 했지. 부모 세대는 가난해도 자식 세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마을 전체가 그 박사를 받아들였어. 그건 마을 전체를 실험 대상으로 하는 비밀스럽고 추악한 뭔가였는데, 쓸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가 그 실험의 생존자였어.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해 알아낸 것은 없습니다. 작업을 이유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답을 해주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미주는 수녀와 레스토랑에서 만납니다. 진전은 있었니? 중섭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지만 수녀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럼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 일인데 왜 다들 말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보육원으로 와. 거기가 내 집이고 우리가 가족이잖니? 나이프 끝이 뾰족하고 날이 제대로 섰다며 조심하라는 수녀. 설득을 계속하려는 그때 여긴 비싼 데잖아. 엄마는 이런 데서 먹는 거 좀 부담스러운데. 아이 어때? 나 여기서 먹을 능력 돼. 모녀는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고 그 사이 미주의 표정은 놀람에서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포크로 향하는데 하지 마라. 밥도 다 먹은 것 같은데 나가는 게 좋겠다. 하지만 수녀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감각이 초인적으로 발달하고 모녀가 하는 말에 따라 그 위치로 향합니다. 네, 미주를 분노케 한 이들이 바로 엄마와 언니입니다. 고기 맛 괜찮죠? 레스토랑 고기는 좀 질기던데 여기는 괜찮네. 엄마와 언니가 확실하다는 걸 확인하고 달려들려는 그때 이런 걸로는 아무것도 못 돌려줘. 갑자기 나타난 중섭이 제지하고 그는 미주를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와 흥부를 가라앉히고 미주가 묻습니다. 왜 거기 있었던 거야? 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상한 일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엄마랑 언니를 마주친 바로 그때. 왜? 반복된 우연은 필연입니다. 30년 넘게 마주친 적 없던 엄마와 언니, 그들을 죽여주겠다던 남편이 한자리에 있는 건 무척 수상한 일이었죠. 원한다면 내가 끝내줄 수도 있어. 아이만 낳아준다면. 이제 아이를 낳아달라는 말은 애원처럼 들립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집착하게 만들까? 사실 미주의 입장에선 중섭을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수상함과 음흉함, 그리고 살인해주겠단 말까지 떠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그럼 아이 눈은? 눈도 치료해줄 수 있어? 어렵지 않아. 내 아인걸.
시간이 흘러 만삭이 된 미주는 출산일을 기다립니다. 미주는 무엇도 결정하지 못했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엄마와 언니를 죽여버릴까. 누군가 찾아옵니다. 자신을 설득하러 온 가희와 수녀라고 생각하지만 방문자는 중년 남성이었죠. 아저씨, 햄버거 아저씨라고 불리는 탐정 강씨. 그는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주는 오랜 봉사자였습니다. 빨리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구나. 중섭의 과거를 캔 일로 뭔가 할 말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은 수녀님이 내 얘기를 제대로 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단다. 네, 수녀는 중섭이 살인자라고 말했을 뿐 정보를 온전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실을 말하지 않을 걸 눈치채고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네가 이 집을 떠나지 않은 게 조금 이상했다. 역시 직접 말해줄 걸 그랬구나. 그렇게 미주는 진실을 듣게 되는데 그 얘기의 끝에서 미주는 기절하고 맙니다. 가난한 마을, 그리고 어떤 박사와 마을을 대상으로 한 병원에서 깬 미주는 수녀와 마주합니다. 다 알고 있으셨죠?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면 네가 어떻게 나왔을까? 엄마랑 언니를 죽여달라고 그 사람한테 부탁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불쌍하다며 옆에 붙어 있었을까? 네, 수녀는 누구보다 미주를 잘 압니다. 그녀가 품고 있는 증오도, 그런 자신을 연민하는 감정도.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되면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진실의 은폐가 미주를 화나게 만듭니다. 오지 마세요. 가희하고 갈 테니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니, 너는 보육원으로 와야 돼. 그래야만 한다고. 미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주는 중섭을 찾습니다. 그의 숨소리를 따라가 소파에서 잠든 남편을 느끼죠. 가희 온 사람. 잔인한 새끼. 다음 날 가희가 방문합니다.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널 믿고 얘기했어야 했다고. 참 빨리도 말하시네. 널 걱정해서 그런 거야. 그걸 누가 몰라. 어색한 시간이 흐릅니다. 가희가 먼저 침묵을 깹니다. 아니지. 안 그럴 거지. 뭐가? 수녀님은 너가 남편을 이용해서 엄마랑 언니를 죽일 거라고. 죽일 거야. 뭐? 몰라 나도. 그런 거 묻지 마. 죽일 거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신고해야지. 정말 신고할 거야. 너 진짜 그러면 가만 안 둬. 미주는 묻습니다. 넌 행복해? 갑자기? 지금 미주가 묻는 건 가희의 아이입니다. 이전에 얘기했듯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고 가희는 무척 힘들어했죠. 그냥 감사해. 그리고 사랑해. 미주는 햇빛 속에서 한참을 생각합니다.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죠.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 출산일이 다가오고 눈이 내립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아직 집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희에게 전화를 거는데 데리러 와줘. 갈게. 네, 예정일을 앞두고 중섭을 떠나려 합니다. 알겠어. 진짜 오는 거지? 밖에 폭설이 내립니다. 대설경보가 발령됐죠. 수녀님도 기다리고 계셔. 근데 좀 늦을 것 같아.
저기 가희야, 그때 해줬던 말 기억해? 어떤 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응, 맞아. 근데 왜? 네, 미주는 가희의 말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 통증이 시작됩니다. 큰일입니다. 폭설을 뚫고 가희가 이곳에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희는 미주를 대신해 119에 신고하지만 119조차 폭설을 뚫고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주는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녀가 눈길을 뚫고 향하는 곳, 중섭의 작업실입니다. 눈 때문에 걸음은 더디지만 오히려 크게 다치지 않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이와 미주를 구해줄 유일한 사람. 여보, 애가 나오려고 해. 빨리. 그런데 중섭은 답이 없습니다. 미주의 앞은 보이지 않고 그때 여보, 뭐해? 나 아파. 애가 나오려고 해. 하지만 그곳에서 기계와 도구를 만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지금 중섭은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섭이 그녀를 붙잡고 끌고 갑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입니다. 찰칵, 또 찰칵, 그리고 찰칵. 그 마을은 거대한 실험장이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어떤 박사가 찾아왔다. 자신을 생물학자라고 소개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입니다. 이곳에서 연구하게 해주시면 당신들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박사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연구를 시작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성관계를 시켰어. 혼인도 애정관계도 무시하고. 박사는 그렇게 짝을 맺어줬어. 내 아버지 빼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 여자한테 애가 딸려있으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자식을 모조리 죽였어. 우리 아버지는 강제로 아내를 뺏겼고 미쳐서 돌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렸지. 아버진 하등한 유전자를 가졌거든. 그때 아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해. 제발. 아이가 나오고 있어. 중섭은 그녀에게 다가와 카메라를 들이밉니다. 다행히 나는 도망쳤어. 그 다음에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 아기의 머리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뜩하게 울리는 소리. 번성했어. 뛰어난 아이들이 줄지어서 나오는 마을로 유명해졌어. 실험이 성공한 거야. 이 이야기에서 건선징악을 기대했어? 그래, 조금은 기대했어.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고.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엄마는 내 이복 동생을 끌어안고 있었어.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상에 대한 나의 복수야. 네, 중섭의 사진은 전부 출산과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피사체이기도 했던 엄마들은 모두 영아 사례로 수감됐죠. 수녀와 탐정은 본래 살인을 한 건 중섭이고 중섭이 부모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정말로 내가 죽였을까? 너는 몰라. 아이를 원치 않는 부모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말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원치 않았던 미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왜 한마디도 안 해? 미주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중섭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어느새 그녀는 일어나 있었죠. 내일 치치했지 못하게 당신은 과자를 땅에 떨어뜨리곤 했지. 중섭은 당황합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 항상 흘리더라. 특히 당신이 좋아하는 감자칩은 내가 말려도 기어코 주워 먹었지. 습관이라면서. 감자칩 한 톨이라도 남기면 죄라고. 애가 죽어가. 그런 말이 나와? 보육원에선 새 아이들이 땅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어. 밖에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럴 때면 아이들을 혼냈어. 혼내고 또 혼냈어. 고쳐질 때까지. 혼내면서도 내 어릴 때가 떠올라서 가여웠어. 그의 카메라가 멈췄습니다. 그거 알아? 불쌍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불쌍하게 보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미주가 두 팔을 크게 벌립니다. 그녀의 품은 넓고 아늑합니다. 중섭은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애가 죽어가는데? 알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냐고. 아니,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살릴 수 있는 건. 어쩌라고? 어쩌라고? 불쌍하지 않아. 마음껏 안아주겠다는 다짐이야. 중섭은 미주의 말과 행동을 비웃으며 카메라 뷰파인더에 눈을 댑니다. 렌즈는 그녀를 향하죠. 하지만 카메라의 셔터음이 들리지 않고 도리어 그의 손에 빗대가 섭니다. 그래서 어쩌겠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저 녀석은 널 원망할 거야. 네가 눈도 보이지 않는 한심한 인간이라서. 그런 인간이 나를 낳아서 자기가 장님이 됐다고 널 혐오하겠지. 아빠라는 인간은 또 뭘까? 그 새끼 때문에 내 피가 더러워졌어. 미친놈의 피가 내게 흐르고 있어. 평생을 내 그늘에 가려서 빛 한 번 못 보고 말라갈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두 팔은 내려가지 않고 감자 한 톨이라도 남기면 당신은 그게 죄라고 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내게 그래. 당신이 떨어진 그 어느 곳이라도 쫓아가서 꼭 안아줄게. 그 말에 중섭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어느 누구도 눈을 뜬 사람이 없다고. 지하실 끝에 새벽해가 뜨고 아이가 웁니다. 눈이 그치고 해가 뜹니다. 얼마 뒤 전시가 열립니다. 중섭의 작품이 대중에 공개된 것이죠. 네, 그동안 중섭이 찍어뒀던 미주와 중섭의 일상이었죠. 이 작품들엔 그가 그토록 원하던 무언가가 깃들어 있습니다. 미리 와 있던 아저씨가 그녀에게 서류 하나를 건넵니다. 이제부터 그 친구의 모든 차산은 너한테 귀속될 거다. 대신 현금화한 금액의 10%는 아이 양육과 눈치료에 쓰라고 하더구다. 하지만 미주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가희의 도움을 받아 전시장을 돌면서 그녀는 설명을 듣습니다. 사진의 크기, 컬러와 흑백, 그녀의 표정, 아이의 생김새, 질에서 나오는 순간의 모든 것들, 사진 속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미주는 한 사진 앞에 멈춰섭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마치 보이는 사람 같아서 가희가 의아해합니다. 글쎄, 부스러기? 그렇게 자신과 아이의 사진이 걸린 곳에서 한참을 서 있다 돌아갑니다. 중섭의 재판이 끝나고 감옥에 수감된 뒤 미주는 매주 그를 찾아옵니다. 변호사한테 들었어. 아직 사인을 안 했다고? 이유가 뭐야? 나한테 속죄할 건 없으니까. 당신 일을 나한테 떠넘기지 마. 속죄하고 싶으면 당신이 방법을 찾아. 그럼 아이누는? 미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굽니다. 네, 안타깝게도 누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했죠. 아이 낳은 걸 후회하지 않아? 미주는 침묵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양육비는 줘. 그건 받아야겠어. 그렇게 해. 어느덧 면회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때 왜 도망가지 않았어?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이 꽤 길었잖아. 미주가 아이를 낳던 그날 침묵 속에서 그렇게 대치하다가 들이닥친 경찰에 미주는 구조됩니다. 도망친 거야? 지금 그 모습이? 당신이 쫓아오지 못하게 도망갔지. 그 말에 미주는 미소 짓습니다. 간수가 면회의 종류를 알리자 미주가 묻습니다. 아이에게 전해줄 말은 있어?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무슨 소용이라고. 그래도 한참을 고민하다 모름지기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알았을 때 성숙해진단다. 말이 기네. 이기적 유전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여지껏 틀린 적이 없었거든. 진화론은 가르치지 않을 거야. 아이는 항상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미주 역시 무언가를 골똘히 고민하고 내게 세상이 되어줄게. 네가 누구라도 사랑하는 세상이. 아이일까 중섭일까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그 말에 중섭은 충격을 받습니다. 미주가 돌아가려 할 때 저기 또 올 거야? 미주가 뒤로 돌고 그를 올바르게 바라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한 눈으로요. 미스터 포테이토, 감자칩 한 톨이라도 남기면 죄라고